미국으로 끌려갈 위기에 처한 파블로는 더 심한 악당으로 흑화합니다. 반군 무장단체를 섭외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법무부에 있던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질로 붙잡히는 사상 최대의 인질극이 일어난 겁니다. 문서를 지켜야 했던 정부는 법무부로 군대를 파견해요. 그래서 테러 조직과 정부군 사이에 무장 대치 상황이 벌어진 거죠. 26시간을 대치하면서 처음엔 협상을 벌였어요. 하지만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투가 일어났고요. 법무부 건물 안에 있는 판사 12명을 포함한 95명의 인질이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정부군과 게릴라군이 싸우는 동안 건물에 숨어 들어간 파블로의 부하들은 보관 중인 강제 송환자 명단과 그 증거들을 불태워버립니다. 목적을 달성했지만 파블로는 멈추지 않죠. 1990년에 콜롬비아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출마했던 후보 4명이 전부 다 마약과의 전쟁을 공약으로 내놨던 겁니다. 파블로가 계속 마약 사업 하려면 이 후보들은 사라져야겠죠. 노리기 시작하는데 1989년 11월 27일에 이 후보들이 다 같이 지방선거 유사를 가느라 같은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파블로가 이 여객기를 폭발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아비앙카 항공 203편 테러 사건이에요. 6명의 승무원을 포함한 110명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고요. 개인이 저지른 비행기 테러 중 가장 큰 피해 규모로 기록돼 있어요. 사실 비행기 안에는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3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남은 1명은 그럼 누굴까요? 이 사람인데 28대 콜롬비아 대통령으로 선출된 세사르 가르비아라고 합니다. 후보들이 다 죽어서 경쟁자가 없었던 거예요. 아비앙카 203편 폭발 사건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후보였고 이 선거에서 47%의 득표율로 당선됐죠. 이때 대통령 후보 선출부터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콜롬비아에서. 왜냐면은 파블로가 계속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을 다 암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까봐 나중엔 아무도 후보로 나올 생각을 못했던 거죠. 테러는 계속돼요. 폭발물 테러로 약 6개월 동안 166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은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고민이었다면 콜롬비아는 마약보다 마약을 판매하는 조직들의 테러와 다양한 또 다른 범죄들이 더 큰 문제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제일 큰 폭발 테러를 막는 게 가장 급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새로 대통령이 된 그 세사르 가르비아가 당장의 피해라도 좀 막아보려고 메데인 카르텔과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투항한다면 형량을 줄이고 파블로가 가장 걱정하는 그 범죄자 인도 협정을 폐기하겠다면서 메데인 카르텔의 자수를 유도한 거예요. 그러자 이게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다음 해가 되는 1991년에 메데인 카르텔의 창립 멤버인 오초아 형제가 자수했고요. 7월에는 파블로도 자수합니다. 이렇게 감옥 생활이 시작되죠. 중범죄자인데도 큰 불편 없이 잘 지내요. 그런데 왜냐? 여기가 그 감옥이거든요. 이 감옥을 지은 사람이 또 파블로 에스코바르였던 겁니다. 여기가 라 카세데랄이라고 부르는 감옥이거든요. 파블로의 수감 목적으로 지어진 곳은 맞아요. 하지만 이 공간이나 내부 구조, 구상들은 파블로가 다 했다는 거죠. 이 사람 돈으로 지어진 감옥이에요. 안에 축구 경기장이랑 수영장, 볼링장, 파티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감옥에 들어간 거니까. 그럼 이제 마약 사업은 끝났냐? 그렇지도 않아요. 평소랑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 감옥의 교도관들도 파블로가 직접 뽑은 사람들이거든요. 수시로 외출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자기 공장이나 마약 밀매 운반로도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말만 감옥이고요. 여기는 서류상 기록상 수감인 거지 자기가 지은 아주 이쁘장한 별장에서 밀수사업 다 했고요. 심심하면 부하들이랑 축구도 하면서 휴가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콜롬비아는 마약 카르텔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산된 마약이 팔리는 미국의 사정은 다르죠.
미국은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일반 감옥에 옮기라며 콜롬비아 정부를 압박했어요. 그래서 라 카세데랄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난 1992년 7월 22일 미국의 압박에 지친 콜롬비아는 결국 파블로를 일반 교도소에 옮기기로 합니다. 그런데 교도소가 이미 다 파블로 사람들만 있단 말이에요. 정부의 결정을 미리 알고요. 탈옥을 시도한 거죠. 너무 쉽게 성공하거든요. 교도소 구조를 구상할 때 비상통로까지 만들어뒀던 겁니다. 이렇게 파블로는 탈옥수가 돼서 미국의 감시를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미 매수한 경찰은 많은 데다가 메데인에는 워낙 많은 돈을 또 뿌려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숨겨주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3년간 정부의 추적을 피해 살았는데 처음에는 가족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하지만 환경이 계속 바뀌고 새벽에 자다가 도망치는 일도 많겠죠. 애들이 이 생활을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예 해외로 가자고 했거든요. 파블로에겐 이게 더 위험했어요. 해외로 가면은 콜롬비아 정부군은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FBI가 움직일 게 뻔하고요. 국제 지명 수배자가 되겠죠. 콜롬비아가 무능해서 못 잡고 있는 거지 해외로 가면 금방 잡히거든요. 파블로는 미국 감옥보다 콜롬비아 묘지가 낫다면서 아내와 아이들만 독일로 보냅니다. 가족이 비행기 타고 미넨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죠. 입국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입국 심사가 길어지니까 파블로는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독일 대사관에 전화를 걸더니 빨리 가족들 입국시켜주지 않으면 콜롬비아에 지금 있는 모든 독일인들 다 없애겠다고 살해 협박을 해요. 하지만 독일 대사가 이걸 정부에 알렸고요. 파블로 가족의 입국 승인은 칼같이 거절됩니다. 콜롬비아였으면 이런 게 통했겠죠. 하지만 해외 사람들은 파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한번 굽히면 계속 당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은 미넨 공항에서 다시 콜롬비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와보니까 이번엔 콜롬비아 경찰과 미국 마약반이 마중을 나와 있는 겁니다. 독일에서 파블로 가족의 이동을 알렸던 거예요. 정부의 가족이 잡혔어요. 파블로는 화가 나겠죠. 자기를 건드리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또 폭탄 테러를 저지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파블로 최대의 실수가 됩니다. 직속 암살 부대가 있죠. 시카리오를 시켜서 콜롬비아 대통령 궁 근처에 사제 폭발물 여러 개를 설치해요. 이때 쓴 폭탄의 무게들만 100kg가 넘는다고 합니다. 위력이 어마어마했겠죠. 사건은 주말 낮에 일어났고요. 도시 한가운데이기도 해서요. 이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쳤고 대부분은 부모를 따라 나온 어린 아이들이기도 했어요. 그러자 아직 파블로 편이었던 메데인의 시민들도 이제는 반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나 콜롬비아 정부에겐 거대 마약 밀매 조직의 두목이었지만 그래도 메데인 사람들 눈에는 가난한 자들의 로빈 후지였는데 이 사건으로 최악의 폭탄 테러범처럼 보인 거죠. 어느 나라든 정부가 못하는 일은 시민들의 조직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전 국민이 나서서 파블로의 체포를 원하니까 콜롬비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파블로에게 80만 달러의 현상금을 겁니다. 8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유병원 찾듯이 눈에 불을 켜고 파블로를 쫓기 시작한 거죠. 이제 메데인에서도 숨어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운전기사 한 명만 두고 둘이서만 도망 다녔거든요. 이렇게 몇 년을 도망 다니다 보니까 현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가지고 있던 돈이. 그래서 예전에 돈을 묻어뒀던 땅을 찾아가 봤는데 팠죠, 얼른. 그랬더니 돈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한때 부자 순위 7등까지 했지만 몇 년 도망치다 보니까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된 겁니다. 경찰에 감시당하고 있는 아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거든요. 몇 년 전에 라 케세데랄 그 감옥에 수감돼 있을 때 파블로가 가까이 지내던 사람 2명에게 재산을 맡긴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냐면 파블로가 자기 돈을 횡령했다고 의심하면서 폭행했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이 파블로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적대 세력이었던 라이벌 카르텔 사람들을 모아서 로스 페페스라는 새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로스 페페스는 파블로 에스코바르에게 박해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입니다. 파블로의 복수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무장 조직이었어요. 로스 페페스는 파블로가 마약을 밀매하던 당시 때만큼이나 잔인했습니다. 파블로의 변호사, 동료, 친척, 친분이 있는 사람이면 다 죽였어요. 한 300명 정도 죽였고 시신 옆에는 이렇게 조직 이름을 밝히며 파블로 에스코바르와 친한 죄라는 쪽지를 남겨서 목적을 분명히 드러냈죠. 아내와 아이들은 독일에서 돌아온 날부터 정부의 감시를 받느라 이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콜롬비아 정부와 마약 단속국에 자기 복수만 생각하는 로스 페페스까지 등장하니까 파블로는 가족 생각할 새도 없이 매일 도망치기가 바쁜 겁니다. 1993년 12월 2일 결국 메데인 여관에서 숨어 살던 파블로의 위치가 드러났어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겁니다. 한 20초 정도 통화했는데 이게 위치가 드러난 거예요. 바로 미국의 마약 단속반과 콜롬비아 특수부대가 이 여관으로 출동했죠. 파블로가 혼자서 살아보겠다고 총 쏘면서 또 위협을 해봤지만 이게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숫자들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맨발로 지붕 위를 뛰어다니면서 도망치다가 총 3발을 맞고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이렇게 죽은 거예요. 워낙 영향력이 또 강했던 사람이라서 장례식에 그래도 25,000명이 나왔다고 묘비도 세워주는데 여기 쓰여있는 글이 이게 묘비입니다. 여기 쓰여있는 글이 평소에 자주 하던 말이에요. 미국 감옥보다 콜롬비아 무덤이 더 낫다입니다. 소원대로 됐네요. 파블로가 사망하자 전 세계 마약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콜롬비아 정부를 가지고 놀던 메데인 카르텔은 전설로 사라지게 됐어요. 이렇게 사건이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이야기예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더 남아있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콜롬비아의 전설적인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이야기였어요. 네, 살아있을 때 한 일, 악명에 비해서 굉장히 허무하게 사망했는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 사망과 관련된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파블로 에스코바르 사망 직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결정적인 사망 원인은 이 귀 뒤를 뚫고 지나간 총알 한 발 때문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압군의 총에 맞아 사살이 된 건지 미국 감옥은 죽어도 가기 싫어서 자결한 건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파블로가 평소에 자기가 붙잡힐 상황이 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 뒤에 총을 갖다 대는 이런 신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총 맞은 자리와 일치한다는 거죠. 실제로 진압 당시 파블로에게 사방에서 총을 쏘는 바람에 누가 머리에 명중시켰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콜롬비아 사람들은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자살했는지 사살된 건지를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엄청난 딸바보로 알려져 있거든요. 대카세데랄에서 탈옥하고 초반에는 가족들 데리고 항상 도망쳤는데 한 번은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산속 산장에 숨은 적이 있어요. 산이니까 밤에는 춥겠죠. 딸인 이름이 마누엘라거든요. 막 덜덜 떠는 겁니다. 자기 산장이긴 해요. 그런데 갑자기 온 거니까 땔감이나 이불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금고에서 돈을 꺼내요. 금고가 있었어요. 여기서 돈을 꺼내 벽난로에 불을 붙인 겁니다. 이날 자기 딸 따뜻하게 해주려고 태운 돈이 22억 정도 된다 그래요. 이런 데다가 마누엘라가 또 날개가 달린 유니콘을 사달라고 밤낮으로 떼를 쓴 적이 있어요. 파블로도 자기는 자상한 아빠니까 마음 같아서 사주고 싶은데 유니콘은 실제로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살아있는 말에 스테이플러로 가짜 날개를 달아줬다는 거죠. 애가 좋아하긴 했어요. 하지만 말은 스테이플러에 찍히면서 생긴 상처가 감염돼가지고 금방 죽었다고 합니다.
하마가 나오는데 파블로는 마약 팔아 번 돈이 불법 자금으로 추적될 수 있으니까 세탁 목적에서 여러 건물을 짓고 희귀 동물을 사들여 동물원을 만들었죠. 그런데 죽었으니까 이 소유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급 주택들은 휴양지 숙소로 변했고요. 동물원은 국가 소유로 관리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키우던 하마 4마리가 근처 강가에 방생이 된 겁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문제는 이 하마들의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70마리까지 늘었다는 거예요. 코카인을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콜롬비아는 야생 하마가 없는 나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개체수가 늘어나 버리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한 거죠. 파블로가 마약 팔 때보다 이 하마들 때문에 생기는 피해가 더 크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콜롬비아는 이 하마들의 개체수를 조절하려고 화학적 거세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미국 마약 단속반 요원인 스티븐 머피와 하비에르 페냐라고 하는데 이름을 봐서는 이제 미국 한 명, 콜롬비아 사람 한 명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든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끝판왕인 나라가 이 이야기를 팔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파블로의 이야기로 만든 다큐멘터리나 영화, 책들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미국에는. 드라마랑 영화 하나씩 소개할 건데 나르코스라고 이게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예요. 나르코의 뜻이 마약상입니다. 마약상들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영화 중에는 에스코바르가 유명해요. 이름 그대로 영화 제목을 지었어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나왔던 하비에르 바르뎀이 파블로 역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인데 하비에르 바르뎀 모르시는 분들도 이 사진 보면 알아요. 인터넷 하다 보면 이 사진 가끔 볼 때 있거든요. 이 사진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나온 안톤 쉬거라는 사람이죠. 이 역할로 나온 하비에르 바르뎀 이 사람 장면이에요. 권오중 닮아서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합니다. 나르코스랑 에스코바르 보면은 파블로라는 사람이 누군지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 파블로 엄마입니다. 에르밀다 가비리아 데 에스코바르라고 하는데 파블로가 어릴 때 형제들,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들 모아놓고 들키지 않는 절도 기술을 알려준 적이 있대요. 애를 이렇게 키워놓고 파블로가 체포 과정에서 사망하니까 생방송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 했냐면은 우리 애는 착한데 도시 발전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다 알면서 콜롬비아 정부가 우리 애를, 아들을 나쁘게 몰아갔다며 애자랑을 크게 한 적이 있어요. 지 애가 마약 못 팔게 막는다고 죽인 사람만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파블로가 왜 이 꼬라지로 살았는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파블로가 사망하면서 남은 재산들은 아내와 자식 소유가 됐거든요. 직계가족이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 마약 팔아 번 불법 자금이라 정부에 다 압수가 됐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콜롬비아에서는 이제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민 가려고 했는데 마약 왕의 가족을 어느 나라에서 받아주겠어요. 이민을 허락하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름 바꾸고요. 신분을 숨겨서 아르헨티나로 몰래 갔어요. 그래도 여기서 정체가 드러나고 아내가 재정조사를 받아야 된다면서 18개월을 감옥에서 살다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적이 있죠. 아들, 딸 데리고 지금 셋이서 지금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아들이에요. 이름이 후안 파블로인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지금 세바스티안 마퀸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유명 범죄자 자식이다 보니까 그동안 아무래도 언론 인터뷰가 좀 많았겠죠. 근황 이러면서. 여러 번 나왔는데 아빠의 범죄 사실 다 인정하고요. 유가족들에게 대신 사과도 했습니다.
아들은 아빠를 닮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얼굴은 닮았는데 하는 행동이 닮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이 사람도 2018년 6월 5일에 콜롬비아 마약 밀매업자 2명과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파블로가 죽긴 했지만 그래도 콜롬비아에서는 아직 마약 밀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마약 업계에서는 이 파블로의 아들이 마치 사라진 왕의 후손 같은 느낌이겠죠. 우리를 결속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명분을 가진 사람, 전설적인 마약왕의 후손, 뭐 이런 느낌이겠죠. 아마 계속해서 좀 유혹이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파블로가 살아있을 때 돈을 보관하지 못할 정도로 주체가 안 되니까 여기저기 묻어두고 다녔잖아요. 이 장소가 여러 군데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가끔씩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돈들이. 그래서 이 돈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보물 사냥꾼들이 있어요. 그 장면이에요. 지금도 콜롬비아 어느 땅 속에는 파블로가 숨겨둔 수백억이 남아있진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찾으러 다녀요. 여기까지입니다.